안녕하십니까. 예, 3월 17일 화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의 구칭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인사를 드리고, 오전에 좀 바빴습니다. 이 시간대나 6시쯤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덥지는 않으니까. 예, 오늘은 뭐 간단한 진행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화상 통화하신 분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바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카톡 교제를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계약금은 입금하셨고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화상 통화까지는 무료인데 화상 통화 끝나면 카톡 교제부터는 입금을 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뭐 입금을 하지 않는 분은 당연히 진행이 안 되시겠죠. 가끔 가다가 뭐 저한테 뭐 만나기 전에 어떻게 돈을 주냐 그러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뭐 저도 뭐 본인들이 저를 보신 적 없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대신에 저는 26년이 되도록 이 일을 하고 있고 10년 넘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그 돈을 받고 안 해주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오늘 한 분이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7시부터 화상 통화를 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자. 뭐 오늘은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화상 통화를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좀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격이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하세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신 지도 한 5, 6년이 됐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초혼이시고 또 나이는 뭐 50이 이제 다 되셨고 예전에는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50이시니까 제가 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말을 잘 못하시고 말이야 사실 뭐 그 여자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좀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남자분이. 그래서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해봐야 화상통화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카톡으로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 한 8분 정도 계십니다. 8분 정도 계시고, 제가 매번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국제결혼에서 아가씨를 만나기 전에, 당연히 이제 뭐 프로필은 이제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카톡 교제를 최소한 그래도 한두 달, 뭐 길면은 2달이 넘어가지 너무 이게 뭐 4개월 5개월 되면 이제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최소 뭐 우리는 카톡 교제를 2주 정도 하시는 분부터 한 달 정도가 보통 기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톡 교제라는 게. 오늘 시작하신 분도 지금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카톡을 이제 주고받으시는데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뭐 저희들이 화상통화 할 때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통역이 있다 그러지만 또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참 처음에 카톡 교제를 하실 때는 제가 두 분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그룹방으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끼어들지는 않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두 분이 이제 남자분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죠. 그냥 한국어로 저걸 대화를 하라고요. 여자분은 당연히 뭐 한국어가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어로 하겠죠. 그럼 서로 번역기 걸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어줍지 않은 베트남어나 어줍지 않은 한국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번역기가 엉망이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분이 조금 뭐 얘기가 잘 되고 이러시면 제가 며칠 있다가 저는 당연히 이제 나옵니다. 방에서 뭐 거기서 제가 끼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를 카톡 규제를 하면 어제가 하신 분도 그러셨지만 어제로 화상 통화하신 분도 좀 이렇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아마 그분 말씀은 한 달 정도 하고 4월 한 중순이나 하순에 이제 베트남을 이제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던데 그때까지 하면은 두 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친해져 있을 겁니다. 본인들도 놀랄 정도로 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아니면 카톡 교제하면서 끝내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두 분이한테 피해가 없죠. 남자분들 피해 없고 여자분들 피해가 없으니까요. 그런 걸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 악용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악용하신다고 성공하지도 못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거를 굉장히 좀 아까워하세요. 그러다 보면 막 이런저런 하는데 저는 뭐 얘기합니다. 저는 내가 돈을 안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소개만 하시라고 써도 돼요. 네? 소개만 해드리고 소개인만 받아서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00만원 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네? 그거는 그냥 소개만 받아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대신에 뭐 거기서 뭐 두 분이서 싸우든 말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으니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여자분도 동의하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500만원 버는 것도 버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카톡 교제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 카톡 교제를 해봐야 뭐 오늘 가서 뭐 속전속결로 결혼하나 뭐 속전속결로 결혼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제 그 댓글들이 꽤 있어요. 많죠. 근데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이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이혼다 안 하신다 뿐이지. 그러면 뭐 확률이라는 거를 뭐하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하러 합니까? 확률이 이게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률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제가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봐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가입된 게 몇 개 있으니까요.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베트남에서 꽤 유명한 이제 업체인데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좀 유명하겠죠. 재진행률이 60% 가까이가 된대요. 재진행률이. 뭐 그렇게 이제 재진행률이 난 또 60%라길래 야 60% 가까이 되는 회사도 있나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50에서 60% 뭐 심하면 한 70%까지. 왜냐면 이제 그게 그때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진행률이 높은 거는 그 회사가 잘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잘라낸다 이거죠. 그래서 재진행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재진행률이 60% 70%라는 거는요. 또 3번, 4번 재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진행하신 분들이 깨질 확률은 처음에 진행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재진행이 아니라 재재진행도 있을 것이고 재재재진행. 물론 거기는 뭐 보니까 그 이제 회사는 뭐 특별하게 재진행을 이제 여자분의 이제 그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그 재진행 경비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이제 뭐 비행기나 뭐
뭐 저기 저 뭐라고 그러죠? 이제 뭐 여자분한테 생활비나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다른 여성분하고 하는 거니까 또 주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하노이에서 아주 유명한 속전속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업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숫자로는 베트남 남쪽 북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거 하는, 거기는 재진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확률이 50%가 넘어간다. 실제로 이제 거기서 진행하다가 깨져가지고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이제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요, 저희들이 이제 재진행하는 게 한 20% 정도 되거든요. 10커플이 한 2커플 정도.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회사는 계속 50%, 60%일 거예요. 왜냐? 뭐 그 여자, 이제 뭐 이게 좋은 여자를 만나면 뭐 괜찮고 나쁜 여자를 만나면 재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마담이 중간에 껴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재진행률이 제가 봐서는 30% 이상을 넘어가면요, 쉽게 말해서 그게 드러난 게 30%면 안 드러난 것도 또 20, 30%예요. 그 60%가 재진행을 하면 나머지 40%는 그러면은 뭐 다 괜찮으냐? 이건 아니라니까. 안 드러나는 게 또 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재진행률이 30% 이상,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제결혼 교육하러 가시면 국제결혼에서 베트남 이혼율이 한 30% 정도 된다. 이것도 지금 많이 내려온 겁니다. 40 몇 프로, 40 뭐 거의 50%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게 30%. 재진행률도 30% 이상 넘어가시면 그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담도 그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마담이 별도로 뭐 자기 일을 하지만은 이거는 마담이 일이니까 우리 회사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그럼 그 마담하고 그럼 거래를 안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마담하고 거래를 합니다. 왜냐? 그 마담하고 거래를 그만두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싸워야 되고 칼부림이 일어나야 되고 해코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마담한테 계속 그러니까 재진행률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마담이 있는데 그 마담은 거래를 안 하고 새로운 마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거를 저처럼 뭐 여자를 구해야 하면 이게 확 떨어지죠. 근데 마담하고 계속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진행률이 요번 달에 50%, 다음 달에 50%, 그 다음 달에 70% 계속 요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진행률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그걸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회사들이 경비요 비쌉니다. 왜 비싸겠어요? 재진행률이 그만큼 높으니까 거기 2,500만원 받더라고요. 2,500이에요. 그러면 뭐 개인 경비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한 최소 3,500에서 4,000원 되는 거죠. 그럼 뭐 재진행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재진행하면 한 푼도 안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에다가 2,500에서 더 줄 건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없겠지만, 당신만도 돈을 또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4,000이 아니고 5,000, 6,0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싼 데 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비싸다고 그 여자,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2,500이라 그러면 저희 회사보다 거의 한 1,500을 더 받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재지 능률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 회사는 일을 잘하고 저는 일을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흔히 신랑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비싼 돈을 주면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거. 좋은 신부하고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신랑이고 내가 젊은 신랑이면 좋은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화상통화를 하신 그분 제가 맨날 그러고, 아니 5년 전 6년 전에 하시지 왜 5년 6년 동안 눈치 보고 하다가 인제 와서 50 넘어가지고 뭐 이제 뭐 21, 2살, 3살짜리 아가씨들한테 프로필 전해주면 아가씨들이 안 하지 당연히. 어제 카톡 교제 하신 분이 이제 딱 이제 4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여자분을 선택하고 여자분이 오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50인데 초혼이에요. 초혼이니까 본인은 또 재혼하고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초혼을 골라야 돼.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또 본인 스타일은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안 커서만 좀, 그분은 또 키가 안 큰 여자분을, 키가 안 크고 날씬한 여자분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뭐 160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150, 한 5에서 160 사이에 한 45kg 뭐 요 정도 되는 여성분을 찾으시고, 또 귀여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성분한테 꽤 많았죠. 뭐 한 20몇 명? 거의 한 30명 가까이 프로필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한 분이 이제 동의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분이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돈을 더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신부 만나는 않는다고. 근데 왜 2,500만원, 저기 남부 쪽 근처에 있는 업체는 지금 하니까 3,500까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한 전통 결혼식까지 딱 끝나고 신혼여행 끝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5,000에서 6,000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넘은 신랑 안 해요. 40대 신랑밖에 안 해요. 30대하고. 싼 게, 뭐, 더 싼 거를 찾으실 수 있으면 더 싼 걸 찾으셔도 되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평균에 아마 한 1,500에서 업체 비용이 1,500에서 1,800이고, 그분들이 이제 뭐, 개인 비용까지 다 하면 아마 한 3,000 왔다 갔다 정도 될 때, 그게 그냥 평균적인 비용이에요. 3,0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싸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베트남에 있는 이제 현지 마담들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돈 1,000만 원 주고 마담비 한 뭐 한 7천, 뭐 옛날에는 돈 1,000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 환율이 뭐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될 거예요. 한 7,000불 정도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1,000만 원이고. 그럼 개인 뭐 저기 아가씨 집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것도 한 2,000에서 2,500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마담들을 찾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담들하고 해가지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저희 같이 이제 현지 에이전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카톡 교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프로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뭐 그걸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든 뭐 아니면 카톡으로 뭐 소개를 받든 프로필을 서로 교환을 해야죠.
그래야 여성도 뭐 남자분한테 월급이 얼마인지, 이게 자기 집인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상통화를 꼭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인터뷰하고 화상통화도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바빠가 인터뷰를 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사진 보면요, 뭐 우리나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포토샵 해가지고 하면은 모르잖아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걸 뭐 화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조명이 어떠냐의 이런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이게 뭐 얼토당토안한 다른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화상통화를 꼭 하셔야 된다. 화상통화를 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또 회사에서도 본인이 물어보기 좀 껄끄러운 게 이제 뭐 그 여자의 이제 뭐 과거 남자 관계라든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껄끄러운 회사에서 이제 물어봐 주는 거고, 그리고 재혼자면 뭐 결혼식을 집에서 또 올릴 거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인 비용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하는. 어떤 여성분은 미혼모여서 자기가 또 이혼녀인데 예전에 이제 뭐 집에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재혼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남자들이 이렇게 탁 묻기에는 뭐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 물어봐 주는 거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되면은 카톡 교조를 먼저 하시라. 한 달이든 뭐 보름이든 아니면 한 달 반이든 두 달이든 하시면, 내가 카톡을 보냈을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하는지, 말을 이쁘게 하는지, 또 아니면 뭐 어디 나가면은 오빠 나 지금 엄마하고 뭐 시장에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선을 보고를 하고, 또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는 잘 잤어요라고 굿모닝이라고 선톡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해보다가 이 여자 아니다 싶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안 하셔도 저희 회사에 냈던 비용은, 이건 남자분이 마음이 바뀌어도 추가 비용이 발생이, 뭐 위약금이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신부님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남자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했을 때는 위약금이 발생하죠. 왜냐? 이거는 회사도 그렇지만 특히 아가씨들한테는 유부녀가 됐는데 이혼하려면은 이혼 서류하고 변호사하고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물론 이게 여자의 명백한 잘못이다 이러면 두 분하고 제가 얘기해서 여자분이 알아서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제가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위로금을 주신다, 저는 저희 회사에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직접 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싸다. 그럼 제일 싸게 하는 거는 뭐냐?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시는 거. 그럼 제일 싸요. 베트남에 떠들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 가서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보고,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카톡 계약금 5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고 나서 중도금 300만원, 결혼식 할 때 잔금 200만원, 개인 비용 이렇게 들어가면 다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막상 하려 그러면 아까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운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소개만 해주시면 저희 둘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는 말 못하죠. 또 그거는 위험부담. 그걸 저한테 책임지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책임 못 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계셔요. 그건 얼마든지
저도 책임질 게 없으니까 당연히 쫓겨받는 거죠.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되지. 이런 이제 나름 이제 제가 카톡 교제라는 방법을 써서 이거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이제 막 그거 이용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악용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저도 또 여기 그러면 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서로 피곤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화상통화를 준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 상담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